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대국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대국 이 자체가 선물이었다, 이 말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영웅이 산다, 이런 컬럼의 제목도 있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솔직한,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이세돌의 목소리에서 진실함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I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데 과제를 우리에게 많이 던져줬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근데 작년에 이 시간에 국제전화로 인터뷰했던 게 생각납니다.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등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인간형 로봇 휴버를 개발하신 카이스트의 오준호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이 대국을 보셨죠? 전 사실 바둑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보시고. 글쎄, 저는 사실 뭐 바둑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선에서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저는 그 인간과 어떻게 보면 기계와의 대결, 네. 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의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 마치 자동차랑 사람이랑 달리기 경주를 한다. 네. 뭐 그러면 뭐 사람이 당연히 질 거고, 네. 이제 그러면 그거 갖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컴퓨터랑 계산 시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네. 유독 이번 바둑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네. 자존심 상해한다, 그렇게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바둑은 영원히 정복되지 않을 5,000년 역사가 있는 건데 기계가 그럴 수 있겠어. 그런데 좀 놀란 거는 이 알파고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두는 것 같았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뭐 하고 또 뭐 손빼기를 하고 뭐 저도 바둑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걸 만든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떠세요? 휴버 이거 센터장 맡고 계시기도 한데 인간의 지능하고 로봇의 지능이 어떻게 다르다든가 어떤 면에서 뭐 어떻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사실 우리가 그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네. 그 표현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학술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한 4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신경 회로망이 발명되고 네. 인간 뇌를 모사하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음성 인식을 한다든가 영상 인식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배우고 이제 재생하는 이런 과정을 AI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붙였는데, 네. 요즘 와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술적인 텀을 떠나서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언어 정의의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듯이 뭐 딥러닝이라든가 네.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기계에서의 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네. 아주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집어넣어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규칙을 찾거나 뭐 방향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면, 네. 사람의 지능은 사람은 조금만 배워갖고 전체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뭐 개라든가 고양이를 인식할 때 세상의 고양이나 개를 다 보여주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몇 마리와 고양이와 개를 보고 네. 개와 고양이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개를 이해하는데, 네. 이 컴퓨터는 거꾸로 세상의 모든 개를 다 배워서 하는, 세상의 모든 수를 다 읽어서 하는 이런 네. 방법이라서 결과는 비슷하게 같을지 모르지만 네. 생각하는 과정은 완전히 극과 극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만든 알파고 개발한 그 대표가 뭐 허사비스인가 뭐 사이프러스계 그렇죠. 자손이라는데 어디에서도 쓸 수 있는 범용,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거든요. 예.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전문용어로 generalized AI다, 이제 네. 그런 말을 씁니다. 네.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그것이 사실은 뭐 모든 거를 뭐 다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바둑이란 거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체스는 벌써 20년 전에 그렇죠. 뭐 이겼고요. 맞으니까. 그다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식 투자하는데도 이미 해석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아마 그 법률하는 재판관들도 이런 데이터를 많이 이용해서 네. 컴퓨터가 분석해줘서 하는 것들 네. 이런 과정들에 있는 것들이고 이번에 그것이 바둑이란 하나의 아주 절묘한 네. 하나의 그 응용 분야로서 우리한테 나타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뭐 그냥 범용어가 됐으니까 AI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들어왔나를 알게 됐고 앞으로 우리 기술은 어디까지 갔나 이제 궁금해 하게 됐는데 예. 우리는 이면에 있어서 떨어진 것 같은 게 어제도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카이스트 포스트에 5개 대학이 정부에게 말했잖아요. 연구평가 시스템 바꿔라. 논문 편수 가지고 하지 말고 창의적인가 도전적인가 이걸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과학은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뭐가 바뀌어야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런 말은 우리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고요. 네.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정평가, 형평성 네. 유지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정량평가, 마치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이제 네. 다시 정량평가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객관성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 수월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고교 입시, 대입 입시 같은 방식을 우리 대학 교수나 연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논문은 편수 넣어야 되고 굉장히 정확한 룰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창의적인 연구라든가 장기적인 연구하는 것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그 숫자적인 목표에 맞출 수 있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평가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비 선발하는 시스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3년, 5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지표로서 보여주고 네. 그걸 꼭 달성하라고 하니까 도전적인 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네. 3년, 5년 만에 확실하게 100% 되는 그러게요. 거를 오늘 제안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제안하는 순간 이미 네. 그거는 다 입증된 이미 있는 물건일 뿐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고 네. 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마치 수능 준비하면서 막 달달 외친 것 같은 네. 예를 들면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식의 자칫 잘못하면 연구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풍토를 개탄한 겁니다. 이제 오늘 뭐 보니까 미래부에서 바꾸겠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아마 AI 이제 알파고가 준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비를 지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비 붙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100편 한 사람하고 논문 한 편 낸 사람하고 100편이 이겼어. 막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한 편이 아주 창의적이고 새롭고 도전적이었다면 여기서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그렇죠.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이 결과가 한 편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오늘 당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10년 후에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는 연구나 창업도 당장 돈 되는 쪽에 빨리 가거든요. 길게 보는 긴 호흡이 노벨상 발표될 때마다 얘기하는데 잘 안 되는데. 예. 아유, 괜히 제가 흥분해가지고. 과학이 곧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떻게 뭔가 연구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AI는 우리나라에서 20명, 30명밖에 과학자가 1년에 안 나오는데 중국은 2,000명, 3,000명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네. 정부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자꾸 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AI 분야도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항상 말하지만 너무 이렇게 말초적인 결과들, 당장 하는 이렇게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앱들 많이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저간에 관한 것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훨씬 근본적인 파라다임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국제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역시 장기적이어야 되고 꾸준하고 그다음에 그의 특징이 뭐냐면
논문도 나오기 힘들고 네네. 스코어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해야지만 보여지는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은 이제 어떤 개별 상품이나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시스템으로의 통합이라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장 오준호 교수 말씀을 들었습니다. 8시 12분입니다.